안녕하세요. 문학캐스터 레몬입니다. 오늘 함께 볼 작품은 이황 선생의 작품 도산12곡이에요. 문학작품을 해석할 때 특히 시 같은 경우는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 말은 이런 뜻이야 라고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도산12곡의 경우는 문학적인 접근보다는 학문적으로 접근을 해야 그 내용을 잘 이해하실 수 있어요. 이황 선생이 도산12곡을 쓰신 이유는 도산12곡 발이라는 작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발이란 발문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발문이란 어떤 작품을 쓴 후에 본문의 간략한 내용이나 소감, 글을 쓴 목적, 날짜 등등 이 글과 관계되는 사항을 정리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발문에서 밝힌 이유, 도산12곡을 지은 이유가 무엇이냐? 먼저 우리의 가곡이 음탕한 기질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한림별곡과 같은 류의 가사는요, 긍호, 뽐내고 거들먹거리는 허세가 가득한 데다가 정신이 방탕하고 설만, 무례하고 회합, 진지하지 못하게 희롱하기에 바쁘고요. 이별이 지은 육가 같은 경우는요, 조금 낮기는 한데 세상을 희롱하고 공손하지 못해서 온유하고 두터운 맛이 없기 때문에 애석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한글, 국문을 사용해서 좋은 노래를 지어서 세상에 내기 위해서 이 시 도산12곡을 가정 44년 1565년 을충년 3월 16일에 썼다고 합니다. 참 선비죠. 좋은 가사를 퍼뜨리기 위해서 노래를 쓰는 건 정말 어려울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럼 그 내용을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도산12곡이니 12개의 시조로 구성된 연시조이고요.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게요. 언지와 언학 이렇게요. 이황 선생은 처음에 6곡을 언지라고 규정했는데요. 자신의 뜻을 이야기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서는 자연에서 느끼는 감흥과 동시에 성정의 올바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6곡을 언학이라고 규정을 했는데요. 여기서는 배움의 자세와 심오한 이치에 대해 노래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들어가 볼게요.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려 초야우생 시골에 파묻혀 있는 어리석은 사람이 이렇다 어떠하려 하물며 천석고황을 고쳐서 무엇하려. 여기서 천석고황은 자연을 사랑하는 고질병을 가리켜요. 50세 이후부터는 이황 선생이 벼슬에서 물러나서 제자를 가르치는 데 힘썼다는 거, 이 사실을 생각하면 이런 말을, 이런 가사가 어떻게 나왔는지 쉽게 아시겠죠? 여기에서 시골에 파묻혀 있는 어리석은 사람, 초야우생은 자기 자신을 가리킵니다. 표현법도 챙겨보자면요. 서리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시적 의미를 강조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연하, 안개와 노을로 집을 삼고 자연을 삶의 터전으로 인식하고 있는 화자의 모습이 보이네요. 풍월, 바람과 달을 벗으로 삼아 태평성대에 좋은 임금을 만난 좋은 시대에 병으로 늙어가니 별일 없이 그저 나이가 들어서 늙어만 가는구나. 이 중에 바라는 일은 허물이나 없고자 이렇게 살면서 바라는 건 그냥 사람의 허물이나 없었으면 한다. 순풍이 죽다 하니 진실로 거짓말이 예로부터 내려온 순풍, 순박한 풍속이 다 사라졌다고 하는 건 정말 거짓이다. 인성이 어지다 하니 인간의 성품이 본래부터 어질다고 하는 말은 진실로 옳은 말이다. 원래부터 착하게 태어난다 라고 퇴계 이황은 생각했던 거예요. 천하의 허다 영재를 이 세상의 수많은 영재들에게 이렇게 확실한 것을 어떻게 속일 수가 있겠느냐. 유란이 제국하니 그윽한 향기를 뿜는 난초가 깊은 골짜기에 피었으니 자연이 듣디교해 이 자연의 냄새를 맡기가 듣디가 냄새를 맡다 이런 뜻이거든요. 냄새를 맡기가 교해 좋구나. 백설이 제산하니 흰눈이 산마루에 내려 있으니 자연이 보디교해 자연의 경치가 보기가 좋구나. 이 중에 피미일인을 이러한 가운데서도
아름다운 한 사람. 여기서 아름다운 한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겠어요? 임금을 가리키겠죠. 아름다운 한 사람을 더욱 잊지 못하겠구나. 산전에 유대하고 대하에 유수로다. 산 앞에는 대가 있고 대 밑으로는 물이 흐르는구나. 흙이나 돌 따위로 이렇게 높이 쌓아 올려서 사방을 볼 수 있는 곳을 대라고 하죠. 때만한 갈매기는 오명가명하거든. 떼지어 나는 갈매기들은 오락가락 하는데, 그러니 이렇게 자연은 평화롭고 아름다운데 어쩌다 교교백구는, 교교백구라는 거는 여기서 희고 깨끗한 말, 보통은 성현, 어진 사람을 뜻하는 말이에요. 머리 마음 하나고 멀리 마음을 두는가. 여기서 멀리는 자연을 떠난 세상으로서 벼슬길을 의미합니다. 춘풍에 화만산하고 추야에 월만대라. 봄바람이 부니 꽃은 산에 가득 피어있고 가을밤에는 달빛이 누대에 가득하니 사시가응이 사계절의 아름다운 흥취가 사람과 마찬가지라. 한 가지라고 나오면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물며 어약연비, 고기는 물에 뛰놀고 소리개는 비 하늘에 나니 운영청광이야. 흘러가는 구름은 그늘을 찢고 밝은 태양이 빛나는 이런 자연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지이시리 어찌 다음이 있겠는가. 여기까지가 언지였어요. 자연 속에서 허물없이 살기를 소망하는 화자는 백성들의 풍습이 좋고 인성이 어질다는 것을 믿고 있고요. 또 그걸 칭찬합니다. 또 자연을 누리면서도 임금을 그리워하면서 그래도 벼슬의 뜻을 두지 않고 아름다운 자연에 묻혀 사는 즐거움을 확실히 알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자, 두 번째 언학으로 들어가 볼게요. 천운대 돌아들어 완락제 조세한 뒤. 천운제, 완락제 이런 곳은요 모두 도산서원 안에 있는 장소 이름이에요. 특히 완락제는 이황 선생이 책을 보시면서 공부를 하던 서재라고 합니다. 만권생애로 낙사이 무궁하여라. 거기에서 많은 책에 묻혀 사는 즐거움이 무궁무진하구나. 이 중에 왕래풍류, 이렇게 지내면서 때때로 바깥을 거니는 풍류, 재미를 닐러 말해서 무슨 말 것 무엇하리. 역시 천상학자예요. 공부가 재밌으시다잖아요. 뇌정이 파산하여도 우레소리가 산을 깨뜨릴 듯이 하여도 농자는 못 듣나니 귀가 먼 사람은 듣지를 못하며 백일이 중천하여도 밝은 해가 떠서 대낮같이 되어도 고자는 못 보나니 소경은 보지를 못하는 것이니 우리는 이목총명, 귀와 눈이 밝은 남자, 사람이 되어서 농고같디 마로리.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농자와 고자처럼 귀가 멀거나 눈이 먼 사람처럼 되지는 말아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즉 학문 수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고인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을 못 뵈. 옛 성현도 나를 보지 못하고 나 역시 옛 성현을 뵙지 못하네. 그렇죠. 고인을 못 뵈어도 녀던 길, 녀다라는 거는 가다라는 뜻이거든요. 옛 성현을 뵙지 못했지만 그분들이 행했던 길은 가르침으로 남아있네. 녀던 길 앞에 있거든 아니 가고 아니려고 어떨꼬 어찌할 것인가 간다, 이런 뜻이에요. 즉 정말 그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직접 가르침을 받고 싶지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그분들이 쓰신 책 열심히 읽자, 열심히 공부하자, 이런 마음가짐이에요. 당시에 녀던 길을 몇 해를 버려두고 그때 가던 길을 버려뒀다고 했잖아요. 그게 뭐냐? 학문 수양의 길이에요. 어디가 다니다가 이제야 돌아온 곳, 이제야 돌아왔는가. 그러니까 벼슬길을 헤매다가 이제야 돌아왔다라는 뜻이겠죠. 이제나 돌아오너니, 이제 돌아왔으니 년디 마음 마로리, 딴 곳에 마음을 두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화자의 의지가 바로 드러나 있죠. 청산은 어때하야 만고에 푸르르며, 푸른 산은 어찌하여 영원히 푸르르며, 유수는 어찌하여, 흐르는 물은 어찌하여서 주야 밤낮으로 그치지 않고 흐르는가. 대꾸법을 통해서 무엇을 표현하고자 하였는가 하면요,
청산, 푸른 산과 유수, 흐르는 물처럼 우리도 학문하는 우리의 자세, 이거 그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부도 알며 하거니 기에 아니시운가. 자, 이 부분은요. 어리석은 사람도 알고서 행하니 그것이 쉽지 아니한가 라고 나오는데요. 이해하기가 어려우시면 앞에 이런 질문을 붙여보면 좋아요. 학문이 어렵다고? 글쎄, 어리석은 사람도 알고서 행하면 그럼 쉽지 않을까? 그래, 네가 글 좀 읽었다고 다 안다고? 성인도 묻다 하시니 기한이 어려운가? 성인도 알지만 다 행하지 못하니 그것이 또한 얼마나 어려운가? 쉽거나 어렵거나 학문의 길이라는 것은 쉽든 어렵든 간에 학문을 닦으며 늙는 줄을 몰라라 늙어가는 줄을 모르겠구나.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언학은 사실 계속 같은 주제를 다른 말로 반복하고 있어서 귀에 6곡은 쉽게 느껴지셨을 거예요. 결국에 학문이란 건 벼슬보다 중요하고 갈만한 길인데 게으르게 하지 말고 부단히 끝까지 노력하자 이거죠. 한자어들이 들어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아이들도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하네요. 어떠셨어요? 도산 12곡. 목적을 분명히 알고 읽으니까 내용이 딱딱하기는 하지만 이런 목적이 있어서 이런 시를 썼구나 하고 이해는 되셨을 거예요. 이황 선생의 도산 12곡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문화캐스터 레몬이었습니다.